자, 등기부에 자녀가 매매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증거를 통해서 증여받았다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8월 동안에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모가 자식들 중 한 명에게 사실상은 증여인데 등기부상에는 매매로 기재가 되게 증여를 해주셨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긴 한데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직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1년 이내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가 약 한 5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증여가 언제 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민법에 시행이 된 1979년도 이후에는 언제가 증여가 됐든지 간에 다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5년 전에 증여하신 것도 관계는 없고요. 문제는 이거죠. 등기부상에 매매로 기재가 되어 있다. 자, 예전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시면서 그 명의 자체를, 계약 명의 자체를 자녀가 직접 매수한 것처럼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등기부상에 매매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적으로 그 자녀가 스스로 매수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등기부와는 다르게 부모님께서 사실은 증여해 준 거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분들과 입장을 같이 하시는 상속인 분들께서는 이 등기부상 매매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허위고 실제로는 그 상속인이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은 거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에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그 부동산 등기할 때 들어가는 계약서 외에 실제 부모님이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든지 또는 그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어떤 계약서나 뭐 그런 각서 같은 게 있다든지 그리고 부모님 생전에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걸 떼셔가지고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내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들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또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까지 확인을 해서 이 사실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다 뭐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께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해서 뭐 녹취록을 작성해 둔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확인서를 받아둔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부모님께서 그 부동산을 매수해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재판부가 그런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요양 4등급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은행에 모시고 가서 1억 원을 예금 인출을 해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요양 등급 4등급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4등급 안에서도 실제 그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4등급이지만 뭐 거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치매나 뭐 다른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의사 능력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신다라면은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가셔서 출금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출금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과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뭐 협박하거나 강요할 정도까지 이르렀느냐 뭐 그런 여부에 따라서 뭐 범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아들이 좀 강압적으로 요청을 했고 계속 좀 떼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어머니께서 그걸 들어주려고 은행에서 출금을 하셨다라면은 사실 이 출금해서 아들에게 돈을 준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일종의 증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 사후에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머니께서 의사 능력이 있으시더라도 내 의사로 이거를 온전하게 준 게 아니고 뭐 내가 같이 동행을 하긴 했지만 아들이 뭐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서 돈을 출금해서 가져가 버렸다. 뭐 이런 경우라면은 어머니께서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것을 제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아들로부터 재산을 반환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만약
반대로 어머니께서 이미 의사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면은 뭐 다른 가족분들이 성년 후견인 선임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법원에 하시고,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된 성년 후견인이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재산을 어머니에게 다시 환원을 시켜두어야겠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 그때에는 우리 다른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 의사 능력이 없는데 어머니 예금이 무단으로 아들에게 흘러갔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상속 재산이 된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러한 예금을 나눠달라라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중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달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